봄바람 검고 재즈 선율처럼 따뜻한 커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커피 칸타타. 커피 칸타타 필로스팅하우스 강경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 눈이 또 내리네요. 지난주에도 오더니 제가 올 때마다 눈이 오네요. 아니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눈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눈일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그치고 또 비 온다니. 아유 정말. 아니 근데 얼어 있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눈으로 그 비로 좀 녹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커피 얘기 나누기 전에 대표님이 같이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사연 몇 개만 소개할게요. 네. 순천에 사는 조한식, 저희 아들 40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7535번님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6311번님께서 우리 따님 3살 생일이신 따님 생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등원길인데 우리 남편분 신랑 육아 도와주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3월부터 어린이집 다닐 딸이 있는데 오, 네.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또 조한식님 생일 축하드리고 우리 3살 아이도 생일 축하하고 무엇보다 근데 진짜 3살일 때 너무 예쁘지만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아유, 또 우리 아이 케어하느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육아 함께 해주는 남편분도 고맙고 우리 3427번님이 사랑하는 아내 김인숙의 생일입니다. 많이 축하해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사연이 오늘 많네요. 그러게요.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네, 무엇보다 또 대표님이 함께 축하해주신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여서 생일 축하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커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가지고 오신 커피 이야기지 않을까도 싶어요. 네네. 네, 오늘 이 콜롬비아 커피라고요? 아, 네네. 오늘 이렇게 아까 스튜디오에서 내린 커피도 콜롬비아고 이야기 주제도 오늘 콜롬비아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시자마자 이거 커피긴 한데 꼭 차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네. 굉장히 특이한 가공 방식을 한 커피이고 과일향하고 말린 과일 냄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거든요. 네. 콜롬비아가 안정적으로 좋은 커피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워낙에 뭐 마일드 커피 이런 그렇죠. 말로 불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마일드 커피란 말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가공 방식이 이제 브라질 커피가 내추럴, 콜롬비아 커피는 워시드, 즉 수세식 가공 방식이라서 이제 더 부드럽다 이런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추럴 방식으로 커피를 가공하는 게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변수가 많아서 특히나 과거에는 저품질 커피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수세식 커피가 조금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고 커피들 중에 내추럴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브라질 커피하고 비교해서 더 부드럽다 이런 게 콜롬비아 커피의 강점이었습니다. 이 브라질 커피와 왜 이렇게 비교하냐 그러면 그만큼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가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엄청납니다. 네. 브라질, 이제 뭐 베트남, 콜롬비아 이렇게 세 개 국가가 전체 커피 생산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베트남 커피는 로부스타라고 하는 좀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들어가는 종을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만 그 아라비카 종만 놓고 보면 콜롬비아하고 브라질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기간 가장 생산량이 많은 커피는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는 품질이 좋은 커피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콜롬비아 커피를 마일드 커피라고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품질이 좋다는 걸 강조하려고 마일드라는 단어를 붙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콜롬비아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언제부터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했나요? 이제 커피를 생산하기 시작한 건 이제 18세기 초반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톨릭 선교사들에 의해서 커피 나무가 들어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요. 카톨릭 선교사들은 이제 커피가 유럽에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콜롬비아 농민 입장에서는 커피 나무를 심으면 수확까지 짧게 잡아도 이제 4년인데
4년 동안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죠. 게다가 커피는 열매를 따먹는 데 목표가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안데스 고산지대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용하고 위험한 작물인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막상 많이 퍼뜨리지를 못했어요. 주민들이 터부시하니까. 네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겠죠. 저 전라도 사투리 씨알데기 없는 것을 뭐든지 저렇게 심어놓을까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유럽하고 인식의 격차가 엄청 컸었던 거죠. 유럽에서는 막 이제 금하고 비교될 만큼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거기서는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로메로라는 예수의 신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고해성사를 보는 원주민들에게 보석으로 커피나무를 심게 한 거거든요. 이제 고백한 죄를 이제 보상하거나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네. 로메로 신부는 원주민들에게 커피 묘목을 나눠주면서 심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성공을 해가지고 대주교가 다른 지역의 신부들에게도 이를 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예수의 차원의 커피나무 심기 운동을 이제 활발하게 전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커피는 신이 빚어낸 커피 이런 수사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콜롬비아가 그 커피 강국으로 좀 자리매김하기까지 우리 로메로 신부님의 그 뜻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그 참신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으로서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콜롬비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네. 묘목 심기를 예수의 차원에서 했고 우리는 신이 내린 커피 뭐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나의 자부심이 됐네요. 네네네. 마음에 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좀 있으면 네. 얘기하기도 좋고 자랑하기도 좋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그 대공황이 생기면서 이제 품질 좋은 커피 산지로서 입지를 더 강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소규모의 영세한 생산자들이 커피 생산의 중심이었어요. 콜롬비아의 특징이. 그 굉장히 고산 지역에서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브라질 같은 경우 세계 최대의 농장 이파네마 농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농장은 특정 국가의 생산량 전체만큼 생산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게 대규모 농장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브라질 커피의 산지들은 조금 낮은 편이고 네. 비탈도 조금 덜 심한 곳에 산지들이 있는데 콜롬비아는 뭐 1,500고지 이상들에서 많이 재배하니까 네. 굉장히 협소하고 비탈도 심하고 그러니까 대규모의 농업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이제 콜롬비아 커피의 생산자 협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어로는 FNC라고 불리는데요. 이 네. FNC가 커피 생산자들에게 최소 가격을 이제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요. FNC는 커피 가격의 95% 이상을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걸 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입니다. 뭔가 이 생산자들이 본인이 열심히 애써서 생산해낸 만큼 그 정당한 것들을 받아야 이게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자긍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럴 수도 네. 있죠. 야, 근데 이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 협회 FNC 역할이 정말 상당한데요. 네, 뭐 가격만 보증해줬던 게 아니라 이게 브랜드화에 굉장히 크게 성공했는데 FNC가 후안 발데즈라는 가상의 인물을 콜롬비아 커피 생산자의 심볼로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 망토를 두른 인물인데요. 이제 콜롬비아를 상징하는 심볼이 됩니다. 지금은 3대 후안 발데즈가 활동 중입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다면 네네네.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3대 후안 발데즈가 활동 중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007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숀 코네리가 하다가 피어스 브로스넌이 하다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네네. 계속 이제 새로운 배우가 007 하잖아요. 지금 이제 중단되고 있지만 어쨌든. 네, 후안 발데즈 1대는 이제 쿠바 출신의 배우 호세 두발이라는 사람이 했었고요. 2대는 콜롬비아 국민 배우 칼로스 산체스가 했었어요. 이제 3대 때는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실제 커피 생산자 카를로스 카스타네가 뽑혀서 활동 중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콜롬비아 커피의 우수성을 알리는 거죠. 1959년부터 후안 발데즈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콜롬비아 커피의 상징이 됐습니다. 야.
참 그 마케팅에 있어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로메로 신부부터 후안 발데즈까지 뭔가 콜롬비아 커피의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네네. 굉장히 탄탄하고 또 재밌어요. 후안 발데즈 캐릭터는 미국에 있는 광고회사한테 의뢰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59년이었으니까 굉장히 빨랐죠. 굉장히 빨랐죠. 네네네. 그리고 광고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통일된 브랜드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산지가 재밌는 게 콜롬비아 전체가 하나의 큰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작은 영농하시는 분들의 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것만큼 있으니만큼 굉장히 다종한 커피에 대한 실험들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완성도나 밸런스도 좋고 실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있고.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고지대에서 또 생산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만의 그 집단이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참 긍정적인 일이고 또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커피 재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커피 재배 산지가 줄어들게 되면 마약 재배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일들도 좀 있어서 커피 재배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콜롬비아 전체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콜롬비아 하면 마약 카르텔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바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커피가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인들은 이제 커피를 즐겨 음용하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피를 이제 커피라는 작물이 재배지하고 생산지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중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생산을 하는데 소비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동아시아 쪽에서 하는 그런 특이한 작물인데 요즘에는 이제 산지에서도 커피를 소비하는 문화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콜롬비아에서 정말 많은 그 커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맛봤을 때, 이 커피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커피 있을까요? 유명 산지의 커피들 중에서는 이제 저는 후일라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후일라 커피. 지역 이름인데요. 거기 되게 다종한 커피가 나오지만 제가 되게 선호하는 커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초콜릿 맛도 좋고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런 콜롬비아의 특성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굉장히 다종한 게이샤 커피들도 콜롬비아에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게이샤 커피의 유명한 산지가 파나마인데요. 파나마하고 콜롬비아는 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게이샤라는 품종의 커피가 지금 최고의 커피로 취급받고 있는데 파나마에서 그게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게이샤 품종이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말할 때 콜롬비아를 거쳐서 왔다. 이렇게 많은 책에서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콜롬비아하고 파나마는 한 국가였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통해서 파나마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콜롬비아로 온 거고 나중에 파나마 운하 때문에 미국의 간섭에 의해서 파나마가 독립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 콜롬비아 파나마 한 국가였던 만큼 콜롬비아 게이샤도 굉장히 훌륭한 커피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또 커피로 세계사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음악은 어떤 음악일까요? 오늘은 이제 콜롬비아 역사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음악을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콜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장군의 지휘 아래 1819년에 지금의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 인근에서 에스파냐군을 격파하고 그랑 콜롬비아 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굉장히 빨랐죠, 독립이. 거의 이제 시몬 볼리바르라는 인물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 비견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832년도에 베네수엘라하고 에콰도르가 그랑 콜롬비아에 독립하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1903년에 파나마가 독립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콜롬비아 공화국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볼리바르는 4개 나라가 공통으로 영웅으로 추앙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콜롬비아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이제 종신 대통령을 하면서 말년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긴 했었지만요. 네. 근데 이제 요것을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남미 국가들도 다 시몬 볼리바르를 영웅시하고 기리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라는 곳이 있어요. 엘 시스테마라고 베네수엘라에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40주년이 됐어요. 40주년이 네. 넘었는데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음악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방과 후에 다 이게 특정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운영했던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의 정점이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이고 이 각각 동단위 혹은 뭐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더 잘하게 되면은 올라가고 해가지고 가장 제일 잘하는 팀이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입니다. 근데 뭐 이런 시도 자체가 아름답긴 하지만 이게 정말로 그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건 또 다른 일인데 이제 천재가 나타납니다. 네. 구스타프 두다멜이라고 하는 인물이 24살에 말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돼요. 24살이요? 네네. 네, 이 사람 이제 81년생이어가지고 지금 40대고 지금은 LA 필하모닉의 상임이거든요. 네. LA 필의 상임으로 갔던 것도 화제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 청소년 그 유스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유럽을 돕니다. 근데 뭐 엄청난 화제를 그 당시에 나왔고 또 별도로 본인은 빈필이나 베를린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회의 객원지휘를 다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20대 때 그런 커리어를 다 쌓았고 네. 알브레트 마이어라고 하는 이제 베를린필의 수석 단원이 한참 그 현상이 막 벌어질 때 구스타프 두다멜이 거품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막 이제 할 때 그는 이미 어린 지휘자가 아니다. 그가 쌓은 유럽에서의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 무렵에 그 두다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가 항상 그 연주회 때마다 만보를 연주하거든요. 네. 거의 앵콜 공연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영상 찾아보시면 엄청 더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만보를 했었고요. 그 베네수엘라 국기가 그려진 청소년 옷을 입고 이제 거의 앵콜곡으로 마지막 하니까 악기들을 뭐 바이올린부터 뭐 콘트라베이스, 관악기들 할 거 없이 막 돌리고 던지고 막 하는 그런 퍼포먼스거든요. 거의 음악 서커스처럼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단원 숫자가 일반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많아요. 이것도 늘 논란이었는데 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 근데 그 청소년들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오거든요. 네. 거의 2배씩 편성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롭고 에너지 넘치는 연주입니다. 이게 그만큼 단원이 많다는 건 뛰어난 음악가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된다는 것과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마약을 비롯한 모든 좀 폭력적인 것들로부터 네네. 아이들을 음악으로 좀 지켜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스테마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였죠. 자, 그렇다면 바로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보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강경필 대표와도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3부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안전운전 부탁드려요.